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관의 비견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편관에 비견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곳에서 들은 말로는 이제 비견이 내 대신 살맞는다. 그러니까 비견이 나 대신 희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관이 있는데 비견이 있으면,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희생자, 비견은 희생자, 귀인 또는 수호자 또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 비견이 꼭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이제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비견일 때는 그게 은행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간에 편관이 있는데 또 천간에 나 말고 비견이 또 있으면 희생자 귀인이라고 하고, 그 비견이 나 대신 편관에게 희생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견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여파가 미칠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편관이 있을 때 비견은 변호자, 수호자 또는 뭐 후원자, 귀인, 국가기관, 대리인. 그래서 이제 주변의 비견, 주변 사람이 희생되고 나만 살아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편관이 왔을 때 비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 혜택을 나는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비견이 있으면 이제 편관이라는 혹한, 우리가 편관을 혹독한 힘겨움, 고된 의무, 아픔이나 고통, 재앙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다. 흉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흉만 나누느냐? 식신제사라는 사주의 비견이 있으면 권력을 나눈 것이고, 질병이 찾아오면 비견은 그 질병을 나누는 것이니 병을 같이 앓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병을 나누어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됩니다. 또 이제 일간에게 관제 구설이 생기면 비견은 변호사, 내 관제 구설을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경우에 식신이 있으면 나는 비견의 도움을 받아서 관제 구설로부터 해제가 되는 것이죠. 또 편관이 천재지변이라면 비견은 그 천재지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적십자 같은 후원단체, 구원단체가 됩니다. 후원금을 받거나 구제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죠. 비견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신약하면 편관이라는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구제를 받아요. 그렇지만 나 대신 희생당한 비견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책임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비견과 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비견이 편관의 그런 편관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즉 나와 비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어서 어떨 때는 비견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도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관이 천간에 있고 비견이 있으면 그 편관을 비견이 나 대신 희생해주는 희생자요 귀인이다 이렇게 이제 비견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 비견에 대한 관점을 더 새롭게 해석을 하면, 근왕한 일간이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사주에 편관이 없어도 삶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삶의 과정에서는 사주에 편관이 없어도 언제나 힘겨운, 인생에서 힘겨움이 닥쳐오는 거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를 치르는 건뭐 학생들마다 가장 힘든 일이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는 것이 편관일 수 있거든요. 사주에 편관이 없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회에 소속되면서 그 사회를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편관이라는 건 반드시 있게 되어 됩니다. 그래서 근왕한 일간이 편관이 없어도 비견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시대에 이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그 후천적으로 준비하는 정신력이다. 비견이라는 것을
후천적인 준비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편관이 닥쳐와도 비견으로 또는 자신이 그 비견이라는 게 자신이 준비한 그런 방어력으로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도움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비견이 일간이 근약하면 역시 흰경을 만났을 때 의지하거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인이죠.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 평소에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황하지 않은 사주가 비견 있을 때 편관운이 오면 그 비견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비견이 있어도 근황하지 않으면 편관이라는 환경 변화나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책을 마련할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근황한 사주의 비견은 삶의 과정에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후천적인 준비력, 그러니까 준비하는 정신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관이 있고 천간에 비견이 있는 사주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편관이 있고 또는 편관격이 근왕한 경우는 식신이 없어도 식신을 생해서 식신 제사를 하는 경우를 이제 여러 번 살펴보았으니까 이 두 사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주 이렇게 병자 일주가 병신시에 태어난 것은 같고요. 또 천간에 임수가 투간해서 편관이 투간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목이라는 상생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목이 학습기 대운에 들어와서 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강한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임수가 있고 이렇게 신자진해서 삼합이 있으니까 편관을 일간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겹고 세상의 혹독함을 느낄 수 있게 편관이 아주 살왕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신자진으로 이렇게 편관이 투간했기 때문에 편관이 위아래 사주가 다 국을 이루고 있어서 일간이 느끼는 일주가 느끼는 그 편관의 강함은 굉장히 삶을 힘겹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위의 사주를 보시면 이제 진월을 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월지 삼합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삼합이 없죠. 여러분 월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 월지를 끼고 삼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직업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직업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자기의 직업을 이렇게 충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월지에 충이 없는 경우는 어떤 한 가지 직업을 오래오래 변동 없이 자기가 그 하나의 직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직업적인 발전을 계속함으로써 한 가지 직업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고 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합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직업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직업적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한 가지 직업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능력이 있다. 직업적인 벌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합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없고. 그러면 이 사주는 월지 삼합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직업적인 능력, 직업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수화를 보면 진월이니까 화절생으로 보겠습니다. 화절에는 경금이라는 이제 수원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고 병화로 을목을 기르면서 무토나 진토가 있어야 이 수화를 중화하고 이 수화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간목이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을목이 오고 있으니 하절의 수화기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하절의 수화기제가 성립이 되면 학문을 해서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교육직이나 행정직, 문관을 지향하게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하절의 기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오화가 오면 이것은 임수와 오중의 정화로 동절, 추동절의 수화도 만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춘하절에 이렇게 계수병화와 그리고 이제 하절의 기제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추동절에 임수와 오화가 이렇게 만나면 통섭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있어서 통섭입니다. 통섭이라는 것은 하절 기제도 하되 동절의 성향도 가진다. 그러니까 학문을 해서 백성을 인도하고 교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적응력이 높은, 사회적인 실용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절로 하절 기제를 하지는 않는다. 학문을 하되 현장 적응력이 높고 실용성이 높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양가가 높은,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신적인 교화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인 교화에 앞장서고 또 이 사주 자체는 원래 사주 자체에 을목이 있어서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사주는 간목을 키우는 그러면은 하절에 간목을 키우면 간목은 학생이나 노약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약자를 다루는 학생이 아니고 이제 교육 분야로 가지 않았으니까 노약자를 다루는 분이어서 이제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이고요. 현재 개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하절의 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의 정화 임수가 있어서 이제 이과적인 성향, 사회적인 적응력이 높은 분야 또는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 실용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통섭의 의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격국을 보시면 여러분 진월에 신자진 삼합을 하고 임수가 두관하였으니까 이분은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먼저 일간이 근황한가 보아야 합니다. 여기를 지우고 이 사주 이제 격을 보면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격이 아니어도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항상 일간의 왕세부터 보아야 합니다. 일간이 근황한가, 근황하에 해야 식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황하면 식신을 생해서 식신제살에서 살생필설의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면허를 얻거나 특허를 얻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는 행정고시에 붙거나 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주를 봤더니 비견이 있고 근은 사주 자체에 없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초년대운에 근황이 옵니다. 여기 이렇게 사화, 오화, 미월까지 이렇게 하절이잖아요. 근데 또 천간에 병화, 정화에서 비겁이 오고 근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근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학습기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학습기에 초년에 근황을 만났으니까 식신제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식신제사를 하면 살생필설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살생필설 자격 중에 이제 한의사 생직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황하고 식신제살이 가능하였다. 두 번째는 상신이 있는가를 봅니다. 상신이 있으면 상신이 식신인데요. 상신이 있으면 여기서는 지금 월지에 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유리한 환경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 미래를 평간을 잘 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간목이 편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인이 하는 역할은 식신을 상극하죠. 그래서 도식을 합니다. 도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신이 있어서 상신인 식신을 상극만 하면 도식이 일어나서 이 식신이라는 자기의 벌이 활동과 건강을 책임지고 하는 이것이 상극을 당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편인을 식신을 상극한 이 편인을 견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이 사람의 정신력이 더욱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상신 식신을 상극하는 편인이 천간에 떡하니 있는데 이 편인을 구신 원수 아니고요. 구할 구자인 구신 편제가 있어서 편인을 제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용어로 편인 제화라고 하면 이 편인이 간목이라는 식신을 진토를 상극하고 있잖아요. 목극토로. 그러면은 그 식신을 상극을 한다, 도식을 한다라는 의미는 의식주, 벌이활동, 이렇게 풍요를 의미하는 그 식신을 편인이 상극을 하죠. 그러면 벌이활동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풍요로운 생활이 안 되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 편인을 편제가 다시 제화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상극을 하면 편제가 편인을 견제를 하면 제화죠. 편인 제화를 하면 식신이 살아납니다. 식신이 살아나면 다시 건강과 벌이활동과 풍요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편제가 기신 편인을 제화한다는 뜻은 편인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삐딱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습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편인이 천간에 있으면 악습이 뭐 다양한 게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해요. 게임을 밤늦게까지 다 자는데 늦게까지 밤 안 자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악습입니다. 그러면 편제가 편인을 제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악습, 잘못된 사고방식, 게으름 이런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 편인의 부정적인 면을 자제해서 식신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식신을 살린다는 것은 벌이활동을 하고 풍요를 누리고 건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식신이 상극당한 사람들을 이 사주가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을 구하는 공덕을 짓는다. 그래서 활인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편제가 편인을 제화하여 구신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벌이활동을 잘하고 기업을 세우고 개업을 통해서 이제 식신생지를 해서 벌이활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식신도 있고 편인도 있고 편제도 있고 있어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력이 높은 정신력이 뛰어난 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편관격은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이 용신이 있으니까 편인이 있으면 항상 재생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살이 되어 있어요. 금생수에서 재생살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사주가 편제의 재생살 중심이고 식신생제를 하니까 이 편관이 살인상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관이 살인상생하면 조직에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은 살인상생을 하지 않고 식신생제 재생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 종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으로의 재생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생살, 편관 자체의 재생살을 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이 이 사주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왕할 때의 재생살과 근약할 때의 재생살은 그 다스리는 영역과 부하의 숫자와 고객, 뺀의 숫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근왕 대운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 대운에 식신 제사를 하여 한의원을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개원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 대운을 살아가면 이제 여러분 근이 없어졌어요. 원국에 근이 없기 때문에 근운이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 현재 이분은 신약 재생살입니다. 그러니까 개업을 했으니까 한 조직, 한 의원의 수장의 사장, 원장이 되었지만 근왕하지 않기 때문에 근약한 재생살은 높은 인기나 넓은 영역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로 아주 유명해져서 한의원에 고객이 넘쳐나고 막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분이 자기가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냥 다른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근이 없어져서 이분 자체가 이제 편간이 왕한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을 하든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근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징징징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편간들은 그걸 다 인정을 해요. 자기가 징징된다는 걸. 자기 삶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눈이 가고 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의원 자체를 운영하는 굉장히 처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세분관계 직원을 그다음에 약제를 이런 것들 하는 거를 되게 힘겨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에는 없지만 대운에서 근을 만났기 때문에 식신제사를 하였다. 그럼 이제 밑에 사주를 보시면 밑에 사주는 무신, 임술, 병자, 병신. 그래서 일간, 일주와 태어난 시간은 같아요. 태어난 시간은 같은데 이제 사주에 근은 없죠. 병화가. 그리고 대운을 보셔도 대운에서는 근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주는 이 두 사이의 사주는 여기는 이제 자체로 간목에 생이 있고 여기는 대운에서 간목에 생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대운이면 12대운이니까 대학교 가고 그 다음부터는 상생이 간목에 비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요 간목대운에 뭔가 아주 21살 때까지 모든 것을 식신제사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간목대운이 일찍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사주 자체에 병화가 목이 없어요. 목이 없으니까 상생이 안 되죠. 또한 이 무토가 너무도 토가 높습니다. 너무 토가 높아서 병화를 가립니다. 병화를 가리니까 이 나라는 일간과 비견이 있다고 하나 무토가 가려져서 화가 흐려진 거죠. 화가 흐려지고 거기에 상생이 없기 때문에 이 비견과 내가 식신을 생하기가 이렇게 토가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있는 것이지만 이 병화가 토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하기보다는 무토에 의해서 오행적으로 지금 무토에 의해서 오히려 병화가 가려져서 병화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상생을 하는 간목이 없으니까 이것은 식신 제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위아래 사주가 얘는 근이 오고 여기서는 근이 없고 여기는 상생이 사주 원국에 있는데 여기서는 상생이 12살 때 왔다가 지나가서 이분은 식신제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경영학과를 전공하였어요.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분이 식신격이면서 이제 사주 설명은 이 사주는 그냥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식신격이면서 임수가 편관이 투관하였으니까 이 사람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식신제살은 자기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쌓아서 제사를 하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따거나 의사 자격증을 따거나 검찰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붙거나 행정고시에 붙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근왕의 식신제살이죠. 그럼 그 식신제살을 해서 살직, 생직, 필직, 설직의 국가 권위를 평관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분은 근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은 식신제살을 못해요. 그렇지만 식신제살의 분야에 마음은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려는 분야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제살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화재보험, 화재보험 회사의 지점장이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신제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 식신제사의 분야에서 또는 식신제사의 보조자로 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병화와 임수가 있는데 목이 없잖아요. 그럼 목이 없으면 이분들은 전부 다 실제로 목이 없으면 실제 상품이 아닌 무형의 상품을 다룹니다. 그래서 무형의 상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보험이고요. 광고 또는 말, 픽션, 소설, 이렇게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상품을 다루고 그것이 육신으로는 식신제살인데 근이 없어서 실제로 식신제살을 하지는 못하니 식신제살 분야에서 유비무환의 상품, 식신제살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분이다. 이렇게 두 개의 사주를 이제 비교하고 두 개의 사주가 서로 계절은 다르지만 구성이 조금 비슷해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있고 비견이 있는 경우에 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경우 병화가 아니고 다른 경우라면 비견만 있어도 서로 식신을 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오행으로 병화는 여기서 무토가 너무도 높기 때문에 화를 가려서 병화가 오히려 약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